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트 샬레의 진행을 맡은 변정철입니다. 2025년 7월 6일 일요일 마이트 샬레 6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가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멘타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댓글 소개가 있는데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님이 달아주셨었는데 저희 이제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딕션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들린다. 이게 귀 건강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로 들으시다 보니까 조금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달아주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녹음할 때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 패널끼리 이제 텐션이 오르거나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이크에서 좀 멀어지거나 좀 옆으로 돌려서 이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이크의 수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가 좀 그거를 잡아보려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참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게 그게 쉽게 되진 않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뭐 못 들으실 정도로 뭐 볼륨이나 마이크 수음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편집할 때 조금 볼륨을 올려서 근데 저희가 원래 편집하는 과정에서 볼륨을 조정을 하거든요. 저희 패널들의 목소리를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나올 수 있게끔 볼륨 조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드백이 나오시면은 저희가 더 볼륨을 올려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개 팀의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회차에서 브레멘 결산 맡았던 베르더 브레멘 팬 공윤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 팬 타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를 맡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팬 이동군이란다. 미안, 나 이동군 아닌데 변병철입니다. 어허. 동근이 형은 오늘 약속 있으셔서 좀 이따가 편집만 하러 오실 것 같고요. 저희 셋이서 오늘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타건준 씨가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시험 끝나고 좀 쉬고 있죠. 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 공작소에서 예 글을 올리는 것도 해요? 요즘도? 하죠. 힘들죠. 그거 한 달에 뭐 몇 개 올려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개요. 한 달에 한 개?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죠. 뭐. 아, 잘려요? 칼이네? 뭐 야구야.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윤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이번 주는 진짜 그냥 밤을 거의 새다시피 좀 늦게 자다 보니까 계속 이적 시장 소식 뒤져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인적 시장 시작하면은 이제 보통 한 4시부터 소식들이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쵸. 4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이제 영어 공부 준비도 좀 하고 이제 컴퓨터 준비를 좀 하고 오늘 저희 집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단다고 해가지고 제 오,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 해가 지지 않아요. 예? 해가 해가 한 7시 돼도 영국이에요. 안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웠는데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달아주신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근데 장롱을 옮겨야 되더라고. 이게 인테리어를 좀 그 가구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책상도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음에 진행하기 앞서서 그 디오고 조타 선수의 사망 소식을 이번 주에 접했었는데 정말 쇼킹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오고 조타 선수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또 FC 25를 되게 잘하고 자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 좀 더 울컥했던 거는 이번에 조타 세레머니가 나왔더라고요. 그 아, 콘솔로 움직이는 그 세레머니를 나왔는데 또 이런 좋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돼서 좀 많이 슬프고 예, 저희 팀 선수도 아니고 제가 즐겨보는 리그의 선수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디오고 조타 선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코치도 그 당일날 그 조타와 같은 날 훈련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에게도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의 구성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두 개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서는 이제 덕국뉴스 항상 하는 거 그리고 50+1 규정을 오늘은 꼭 하기 위해서 1부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제 도르트문트 결산하고 클럽 월드컵 리뷰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하려고 했던 50+1을 이제 오늘 다룬다. 이게 참고사항이고요. 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국뉴스 시간입니다. 오피셜과 이적 뉴스를 다뤄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제이미 바이노 기튼스가 첼시로 이적하게 되면서 이제 이적료는 5,600만 유로 정도 있고 뭐 애드온으로 400만 유로 정도 애드온이 있는 것 같고 공식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세론에 관련돼서는 기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는데 공신력 높은 곳에서는 나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 늘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빨리 팔아야 된다. 얘는 안 된다. 잘 팔았어요. 아 그러네. 잘 팔긴 잘 팔았어. 잘 팔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만 보냈어야 돼요. 아니 맨날 도르트문트 팬들 자기네 팀 돈 없다고 막 내용 나오는 거 댓글 보면은 계속 이 새끼들은 그렇게 돈 많이 받아 처먹고 팔아놓고 왜 돈이 없냐고 맨날 그러더만. 어차피 얘 데리고 있어서 뭐 할 것 돈을 일단 뒤로 빼고 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 돌대가리들 별로 안 좋아한. 돌대가리 아데미가 참 좋은데 얘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얘 기량이 더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선 아니다. 여기선 아니고 독일에선 아니고 너는 네 예. 고국으로 가라. 미국이든 영국이죠. 그러니까 고국으로 가라고. 고국에다 보내고. 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돈 못 받아요. 1년 2년 줄어들면. 어차피 이제 얘 쓸 자리도 없어요. 그치. 팔았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 첼시가 대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얘 말고 사실 맞아요. 크롤 전에 데려오려고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캐리 안 팔았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얻어냈어요. 사실 배째일 수 있으니까 그냥 배째인 거죠. 네, 그때 캐리 엄청 욕먹었는데. 그거 다 억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 크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첼시가 훤히 보이잖아요. 약간 느린 게. 근데 지금 이게 약간 클럽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클럽 월드컵 이적 시장도 열렸다가 닫힌 것도 맞는데 원래 이적 시장은 7월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튼스의 이적은 뭐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정사실화되는 거였고 뭐 첼시가 오퍼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첼시로 간 것 같고 선수도 첼시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서로 윈윈하지 않았나. 어차피 이렇게 지금 정도 상황이면 원래 데드라인까지 배째도 되는데 사실 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판 거죠. 지금 클럽 월드컵은 이게 약간 특수한 거지. 이거 전에 못 팔았다고 진짜 세상이 뒤집히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잘 보냈다. 돈도 받을 만큼 받았다. 맨시티한테 세론이 좀 있는데
뭐 그거 차치하더라도 꽤 많이 땡겼고 나이스다. 그래 이제 뭐 영입을 하겠죠. 클럽 월드 끝나면 그래서 이제 끝났죠. 도르트문트는 끝났죠. 네, 아, 그렇죠. 끝났으니까 이제 하겠죠. 안타깝게도. 안타깝지 않아요. 딱 그래서 이때 얘기하겠지만 기튼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레버쿠젠이 자렐 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센터백 자렐 칸사를 영입하면서 4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들였고 이제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에 2027년부터 활성화되는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6천만 유로 글쎄요. 이게 바이백으로 6천만 유로까지 쓸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레버쿠젠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레버쿠젠에 유리한 그런 딜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수비수한테 이 정도 돈 쓰는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재 선수 있었죠. 그러니까 리그 MVP급. 그렇죠. 근데 네. 칸사는 유망주죠.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예, 그냥 제 나름대로 대가리를 굴려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머리를 굴려봤을 때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잉글랜드 쪽으로 되팔려고 좀 이 정도로 데려온 것 같은데 일단 기본빵이 너무 비싸요. 기본급 그쵸. 이적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뭐 돈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테나우 얘기도 나오던데 테나우는 사실 영입에 관련해서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의논은 하겠지만 뭐 맨유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런 선수 결정권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클럽도 아니고요. 레버쿠젠은. 아니 맨유에서 그 원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그럴 수 있겠어요. 레버쿠젠이 뭐 완전 호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뭐지 쫄리는 건 테나운데 여기서 한마디 했다간 다시 잘릴 수도 있는 상황 양반이. 근데 칸사는 뭐 떡대를 보니까 어깨도 딱딱 벌어져 있고 피지컬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게 적응을 할지 그게 또 뭐 과제일 것 같고 이제 다음 소식은 이제 마인츠의 브루카르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계약을 했고 이적료는 2,100만 유로에서 이제 플러스 보너스로 한 300만 유로 더 얹어서 한 2,500만 유로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제 18골을 넣은 브루카르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마인츠랑 프랑크푸르트는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적료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이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공격수 매물 중에서 이 정도 매물을 이 가격에 데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인츠 팬들은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 액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인츠랑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바이아웃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높은 확률로. 근데 파이들이 그걸 부정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거의 단독 입찰이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팬이기도 하고 브루카르트가 아빠랑 같이 그래서 이제 오피셜 영상에서도 이제 아빠랑 문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늘은 너한테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을 메시지로 주고 받는데 브루카르트 오면 너무 좋죠. 이제 근데 사실 뭐 걱정거리는 이제 부상이 될 것 같고 뭐 햄스트링을 조금만 덜 잡아주신다면은 여기서 더 좋은 영입은 없을 것 같아요. 에키티케랑 같이 뛰면은 시너지도 괜찮을 것 같고. 시즌 절반 뛰는 선수잖아요. 그래도 이번 시즌은 많이 나왔습니다. 터질 때 마인츠가 여기까지 출혈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마인츠에서도 사실 근데 예견된 거지 반만 않나요? 뛰어가지고 근데 예견된 출혈이지 않나요? 뭐 앙토니 아이, 카시나 그쵸. 이런 그러니까 선수들도. 평소에도 반만 뛰던 선수니까 이제 시즌 반만 어떻게 치를지 좀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리고 마인츠는 브루카르트의 뭐 대체적인 대체자라면 대체자로 이제 홀러바를 미리 땡겨왔어요. 네. 운이온에서. 이게 분데스 팀들이 6컨 진출했을 때 힘 조절 실패해가지고 리그 꼬라박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마인츠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홀러바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꼬라박은 팀들 보면 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긴 했는데 아 그쵸. 켈르는 뭐 그렇고요. 하이데마인도 그렇죠. 약간 자본 규모가 조금 아니, 작은 팀들이 아무래도 그 리스크를 좀 직격타로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켈른 걔네 그거 받았잖아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징계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 근데 쾰른 자체의 체급은 뭐 6খন 나가도 나쁘지 않은 체급이긴 나가- 했어. 네. 근데 그 이적 시장 금지가 컸죠. 너무 그때는. 컸습니다. 근데 마인츠도 6খন 정도면 아예 버틸만해요. 버틸만해요. 마인츠는. 마인츠는. 이제는 음. 그냥 한 내년에 근데 뭐 내년에 한 7등 못하고 한 10등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강등 당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리고 켈른 강등 당했지 하이데나인 버텼잖아요. 생각보다 밑에가 두 팀밖에 없어서 견고해요. 그건 그- 맞습니다. 그 승강에서 만약에 진다? 그거는 진짜 사고고요. 그거는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져서 그때 브레멘이 맞죠? 운ion한테 떨어졌잖아요. 아니요, 그 슈투트. 아니요. 아니 맞아요. 그 슈투트가르트가 떨어지고 브레멘은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브레멘은 잔류는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아 떨어졌어요. 그래. 아 그- 미안합니다. 그- 아 미안합니다. 그 역돌격 진격의 7연패 아 그쵸. 그 맞죠? 시즌에. 7연패 그 네. 코펠트랑 네. 아 추억의 이름들 그래서- 많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브루카르트는 꿈의 타겟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인츠 라이벌 구단의 에이스를 빼온다? 이거 달달하죠. 도파민 미치거든요. 아 사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랑 경쟁한 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라이벌이잖아. 챔스랑 집이- 우승을 노리는 팀인데 이 사람 얘기 걸러 들으시고요. 아니 그 고작 마인츠 이기는 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요즘 요즘 도르트문트 팬들 샬케 신경이나 써요? 그랑 똑같은 거죠. 샬케 올라와야 재밌는데. 아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글렀던데요. 분데스리가에 더비가 없잖아. 더비다운 더비가. 아 근데 함부르크 올라와서 좀 재밌어지긴 했어. 저 뭐지 위에 북독일에서 싸우겠죠 이제 셋이서 싸우겠죠. 이제 더위가 또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브루카르트 소식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외에 다른 이제 소식들 알아볼 텐데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프랑크푸르트 2군 팀 영입, 2팀 영입이 있었는데 김윤도 선수라고 저희 나라 선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고 지난 시즌에 천안시티 소속에서 뛰었고 이제 후반기에는 레기오날 리가 4부 리그에서 기센으로 임대 이적했다가 올 시즌에 13경기 정도 소화하고 거기서 눈에 띄었는지 이제 프랑크푸르트 2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1군에서 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냉정하게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백 뎁스가 나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줄부상이면 그때 브레멘의 그로스처럼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줄부상이 아니면은 아마 김유돈 선수는 뎁스에서 아마 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좀 잘해서 이제 독일 내에서 좀 더 뭐 3부 리그라든가 2부 리그라든가 약간 이런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 선수 영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입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아니오라고 하고 싶고 만약 볼 수 있다면 친선 경기에서 볼 수 있겠죠. 뭐 지역 리그랑 이제 그냥 친목 형태로 분데스리가는 지역 활성화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준 선수가 좀 더 잘해서 독일에 있는 다른 팀이라든가 아니면 K리그라도 K리그 1부 리그에 있는 팀에 가서 주전 센터백을 먹으면 그것도 멋진 일이니까요. 독일에서 돌아온 선수들 꽤 많죠 K리그에. 그렇죠. 이제 예전에 윤주태 선수도 있었고 네. 그분은 이제 FSV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었고 왜 윤주태밖에 기억이 안 나지? 제가 서울 팬이라고 한 거. 그 박규현 선수도. 맞아. 박규현 선수도 그렇고, 그렇고. 김민우 선수도 맞아. 브레멘 김민우. 2군이었는데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 소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중앙 미드필더 본 선수고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됐고 2030년까지 계약이고 계약 규모는 이제 1,500만 유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보니까 셰필드 팬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가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썬더랜드한테 밀려서 못 올라왔으니까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고 네. 아마 EPL에 올라왔으면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을 만한 멤버 유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윤 씨도 되게 좋아하는 영입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르놀트의 노회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상쇄하고자 소우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 핑크라페가 이제 쾰른에서 라이프치히로 넘어가게 됐는데 04년생 레프트백이고 이제 5년 계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고평가하는 선수이긴 합니다. 뭔가 이제야 이렇게 큰 팀으로 이적하는 게 저는 애초에 좀 더 빨리 큰 데로 갈 줄 알았어요. 프랑크푸르트 링크도 있었는데 네. 아마 나다니엘 브라운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두 명을 굴리기에는 우리 팀 체급상 너무 투머치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고 둘 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리고 같습니다. 라움이 혹시라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라이프치히는 네. 그거에 대비해서도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그라페는 정말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움 나가요? 몰라요. 네, 아직 링크가 없어. 근데 근데 라이프치히가 망했지 이번 시즌.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라이프치히는 그냥 한 시즌 그냥 리그만 뛰면서 체력 비축하면서 좀 높은 순위 노려봐도 좋지 뭐 이번 시즌. 근데 사실 라움이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요새 보면 좀 특히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핑크그라페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필리프 트레오라는 장크트 파울리의 윙어가 프라이브루크를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적료는 500만 유로 정도이고 이게 아마 도안 리츠가 링크가 뜨고 있는데 많이 도안 리츠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트레오가 지난 시즌에 좀 눈에 많이 띄었죠. 그 파울리에서. 그리고 같이 파울리에서 길라보기도 그렇고 네.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눈에. 그래서 장크트 파울리는 이제 이 돈으로 좀 다른 선수를 대체자를 좀 잘 영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작년에 몇 골 넣었던 팀이었죠? 근데 파울리가 득점이 저조하긴 했는데 실점도 생각보다 되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득점이 좀 아쉬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일부러 그냥 배를 째고 수비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근데 에게슈타인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하네스 에게슈타인이 또 그 오스트리아 리그 링크가 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26, 27쯤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브레멘이 있진 않잖아요. 그 장크트 파울리에서 네, 뛰고 있는 파울리. 거죠? 네네. 예,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닌가요? 예슈타인 형제 브레멘은. 아 그립네요 그때가. 그때 저 FM으로 많이 했었는데 에게슈타인. 막시밀리안이 또 그때 본자여가지고 유명했죠. 뭐 그때 요하네스도 그때 8포텐인가 5포텐이어가지고. 그때 고점 떴을 때 형을 네. 처리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한 30몇 밀에 팔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강등과 함께. 그래서 이제 트레오 선수까지 알아봤고 이제 막시밀리안 페버가 리즈에서 베르더로 임대를 오게 됐는데 네. 아마 이거 그 계약 기간 어차피 만료되는 임대들이죠. 이게 아마 계약 기간이 다음 시즌에 끝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임대를 하게 됐어요. 원래 플레텐베르크 말로는 완전 이적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 임대로 됐고 그게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다음 시즌에 리즈 재무제표를 봤을 때 시장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한 시즌 이적료를 좀 아끼고 다음 시즌에 이적료를 내고 영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멘 단장이 누구죠? 지금 패턴이 니마이어입니다. 네. 니마이어. 그리고 프리츠도 같이. 프리츠도 같이. 네. 그립네요 전임 당장님. 바우만이요. 바우만 좀 샬케에서 행복할 거야. 근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거 어차피 대충 해도 어차피 돈은 따박따박 줄 텐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바우만이 샬케까지 조져 놓는다 하면은 그건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베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시즌에 4백을 쓸지 3백을 쓸지 아직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포백이 좀 유력할 것 같거든요. 아마 레프트백으로 나오는 경기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는 센터백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팩스면 바이저 어떻게 돼요? 바이저를 윙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 또 윙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바이저 글쎄요. 좀 턴오버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 크라우스가 마인츠에서 쾰른으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얘도 좀 잘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네. 보험에서도 사람 구실했는데 사실. 사람 구실만해요. 딱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쾰른 가서 사람 구실할 거야. 사람 구실을 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 생각보다 안 컸죠. 좀 많이 안 컸지. 왜 근데 애초에 기대치도 별로 생각보다 높게 안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얘 고점이 샬케 있을 때가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네. 그게 고점이면 사실은 굳이 근데 마인츠 팬들 입장에서는 왜 쓰지 왜 자꾸 내보내냐 이런 것도 있지. 왜냐면 뎁스가 약한 팀인데. 근데 뭐 삼선 자원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쿠 카민스키도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쾰른으로 임대 가게 됐습니다. 쾰른이 영입을 꽤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살아야죠. 또 광등당하면 안 되죠. 임대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괜찮은 선수들을 좀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장도 바뀌었잖아. 원래 지금 캐슬러 단장이니까. 지금 어디 밑에 깔아줄 만한 팀이 없어요 이번 시즌에는. 피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중하위권은. 하이든하이 깔아줘야지. 근데 얘네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팀 체급이 너무 작아. 진짜 작아 얘네는. 그래도 잘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워낙 병이라. 감독님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야 거기는. 원래 프랑크 슈미트만 믿어. 한 시즌마다 킬, 피르트, 다름슈타트 이런 데가 하나씩 있어서 네. 깔아줬는데 없거든요. 하필 올라온 게. 근데 킬이 은근 공격력이 괜찮았다고. 아니 근데 그거 떨어져서 아쉬웠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뻥튀기라니까요. 정작 80골 먹혔잖아요. 미드오픈한 거예요. 그냥 한 골 더 넣겠다고. 아니 80골 먹힌 건 그냥 수비가 병신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울린 40골 먹힐 때 킬은 80골 먹힌 거잖아요. 둘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오픈을 했다. 골 넣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피셜 뉴스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적설과 이제 구단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이제 홍현석 선수의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FC 낭트가 마인츠에게 공식적인 영입 제안을 했습니다. 플래텐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리그왕의 낭트는 마인츠의 홍현석에게 공식적인 영입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컨퍼런스 리그를 출전을 앞두고 있지만 홍현석 선수에게 더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이기도 하고. 근데 28년까지 계약이라서 마인츠에 남아도 뭐 남았을 때 뭔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애매하네. 519분이니까. 근데 여기 이선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네벨, 이재성 이제 앞에 홀러바도 있을 수도 있고 홀러바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홍현석 선수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은근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왔거든요. 800만 유로 주고 데리고 왔나 그랬을 거예요. 네. 산호가 솔직히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는 그 자리는 홍현석 자리가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산호는 진짜 잘하긴 해. 네. 그냥 보법이 다르긴 해. 이 이재성 선수랑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번 시즌에 초반부터 이 3자 구도가 너무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솔직히 계약 기간 많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대 그냥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완전 영입 오퍼일 거예요. 6컨이 있어서 좀 봐야죠. 경기가 몇 경기 하죠 6컨? 최소. 6컨은 그냥 조별 라운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오프로 쭉 올라가니까 아니 그 조별 라운드 몇 경기 하죠 6컨도? 똑같이 하죠. 그거 그냥 예선 페이지 그 예선 할 페이지가 때는. 몇 경기였죠? 8경기 아니야? 8경기 빡세죠. 그러니까 8경기 다 하려면 아마 그래서 더 영입하는 거 아니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낭트에서 큰 오퍼를 하면 구단 그렇죠. 입장에서 팔아야죠.
돈 많이 주면 가야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노이아우스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이제 U23 팀으로 강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노이아우스가 구단과의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고 4주간 이제 유소년 U23 팀으로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퍼진 짧은 영상 클립에서 노이아우스는 롤란드 비어쿠스 스포츠 디렉터에 대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단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으로 나에게 1, 2, 3은 400만 유로를 줬지 이러면서 비꼬는 발언을 했다. 돈 롤로는 비어쿠스를 마피아 보스처럼 비꼰 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밝혀서 뭐 하게? 뭐라 밝히게? 그 말로만 듣던 2군 오버헤드키 그거네요. 아니 이거를 할 거면 그 이중 계정으로 그냥 트위터에 싸질러야지. 말을 이렇게 하면 가야죠. 근데 사실 이미 그 세용환한테도 좀 미운 털이 박혔는지 얘가 그 세용환에도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미렌 가스화 됐는데 옛날에. 그래서 얘가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쪽 인기가 있어요. 지금 좀 조용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노이아우스는 이번 시즌에 이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망했다. 전해드리고요. 이제 다음 소식인데 헤네스가 이제 빌바오와 이제 니코 윌리엄스의 재계약은 우리도 당혹스럽다. 볼 때마다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 바르셀로나와 미넨된 B클럽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가 2035년까지 빌바오와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제일 당황스러워했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울리네스 회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뭘 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 같다. 그들은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했는데 이제 그들은 내년에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헤네스는 이적 시장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를 하며 닉 볼데마드의 영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되게 씨발 헤네스는 왜 또 입을 아니 좀 이제 진짜 손을 떼야 되지 않나? 아니, 떼겠어요? 영입 시장 자체가 지금 굴러가는 꼴을 못 보는데 잘 제대로 굴러가는 꼴을 손 미넨이. 떼도 입 털걸요. 이알베는. 근데 미넨은 이제 이적 시장의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아니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바꿨어야 돼요. 아니 지금 볼데마트 못 데려올 것 같은데요. 슈투트가르트가 더 배째일걸요. 1억 유로 달래잖아. 아니 이제 당장 무시할 라가 없어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개인 합의는 했죠. 근데 미넨이 그의 가치를 이제 4천만 유로 사이,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겠냐고. 그 지금 급한 게 미넨인데 이제 주겠냐고요. 지금 무시할 라까지 없어져 버렸는데. 게다가 지금 이 에기티켓 1억 유로 나오는 마당에 볼 때마다도 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누구지 지금? 근데 레앙은 자기들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레앙 진짜 바지가랑에 붙잡고 데려와야 될 판인데 지금. 지금 올리세를 공미로 빼면 윙에 또 늘 쓰던 그 고사. 사가 없어요. 사가 없으니까 그 코. 그게 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 쓸 건데요? 없어요. 이번에도 크롤에서 올리세 근육 올라오려고 하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장 비숍을 풀타임 박을 거예요? 그것도 힘들죠. 사실 비숍도 2선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3선이야. 3선이죠. 그럼 또 게레이로 또 공미 쓸 거예요? 그 투엘이나 하던 짓인데 안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적 시장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화끈하게 좀 데려올 필요가 있다. 데려올 때는 사실 그리고 볼데마테가 1억 유로 급은 아니긴 하죠. 그게 네. 문제인데 근데 지금 급해요. 데려올 이제 누군가를 세워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네가 나가고 무시하려고 없어졌고 밀러까지 내보내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뛸 사람이. 누군가 데려와야 되는데
차라리 이번엔 분산 투자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참 뭐 미넨의 보드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는 게 많은 것 같다. 음. 아니, 일단 좀 봐야 돼요. 어제 무시할라가 그렇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무시할라가 그렇게 부상 당한 순간 이선은 무조건 하나 데려와야 돼요. 둘 데려와야 돼요. 둘은 내가 봤을 땐 둘 안 데려올 것 같아. 지금 셋이 빠졌는데요. 이선에만. 지금 링크 꼬라지를 봐요. 지금 대로를.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해서 바꾸겠죠 전략을.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 있었으니까 2명 빠진 거 어차피 한 명은 노인이었고 한 명은 어차피 나갈 놈이었으니까 한 명만 데려오면 되자였는데 팀의 중심이 빠졌으니까 변수가 이제 생겨났죠. 분데스리가가 미넨버스가 불가능하다니까. 원래 미넨버스 잘 따라하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미넨버스가 지금 많이 노쇠화 됐어요 지금. 요즘 돌문이 약간 그 뭐지 대충 요즘 8강은 가요. 약간 그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 예전보다는 좀 예전에 그 16강에서 맨날 떨어질 때보다 정신 차려서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볼테마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코바르가 이제 PSV 아인트호벤 이적이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제 레버쿠젠의 마테오 코바르가 이제 레버쿠젠의 이적에 근접을 했다고 하고 네덜란드 복수 언론에 따르면 이적료는 500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 세론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래컨 영입으로 현재 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하고 코바르 자체의 폼이 안 좋았죠. 네. 이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기회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경향도 있긴 한데 뭐 자기가 못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흐라데키 안 나갔죠. 하라데키는 안 나갔지. 하라데키 세컨 할 것 같은데 해야죠. 늙어가지고. 그렇죠.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코바르 선수의 이적설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다룰 게 있을까요? 딱히요. 이제 아직 이적 시장 쇼타임이 시작된 게 아니라서 대부분 큰 좀 사이즈가 있는 구단들이 아직 좀 찌라시가 한창 돌고 있는 것 같아서 공신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멘은 경찰 그 관련해 가지고 아, 네. 무슨 해프닝 있었잖아요. 그 이번에 걸개 4월쯤에 걸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걸개 내용이 독일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면서 살인자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14만 9천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거는 홍염 사용에 대한 거고 3,200만 원 하나로 3,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독일에서 로렌츠라는 한 흑인 시민의 등 뒤로 그러니까 뒤로 돌아 있는 상황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4차례 총격을 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전국이 좀 분노에 휩싸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걸개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또 벌금을 맞게 됐습니다. 정의 구현을 했는데 구현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오히려 벌금이 독일 경찰들은 안 되겠네. 그래서 뭐 경찰들 비무장하라는 시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디 가나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독일 50+1 규정 관련해서 당국의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주나 지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50+1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50+1 규정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DFB가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 클럽이 50+ 이상의 지분 50%의 지분과 1주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룰이죠. 이게 50% 네. 예. 맞지? 맞죠? 응.
소유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룰인데 이제 클럽 멤버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지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장치이고 분데스리가 클럽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팬들의 소유라는 걸 상징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DFL 허가에 따라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한 투자자에 한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세 팀이 있어요. 볼프스부르크는 창단과 동시에 이루어진 모기업 폭스바겐의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정을 해준 경우고 레버쿠젠 역시 제약회사 바이엘의 지원을 받아 인정해준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디트만 호비 89년부터 꾸준히 지원한 결과 2015년에 예외 대상으로 포함이 됐지만 2023년에 다시 50+1에 해당하는 구단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6월 16일에 발표된 분데스리가 카르텔 암트 권고사항에 따르면 일단 50+1 규정의 근본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적용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달됐고 DFL은 모든 분데스리가 2부 구단에서 회원가입의 개방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팬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라이프치히와 하노버 96 그리고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등의 지적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명시적인 지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조치, 이제 요구사항 어떻게 해라 이거겠죠.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요구하는 거는 해당 구단의 비영리 협회가 투표권을 가진 신규 회원들에게 충분히 개방적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모 협회인 라젠발 스포트 오브 라이프치 잔디공 구조로 인해 이제 50+1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을 우려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라이프치히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20명의 엄선된 회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레드불과 가까운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새끼들이죠. 그 회원비가 800만 유로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연 회비가. 이 얌체짓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죠. 너무 대놓고기 때문에 사실 개방성 보장하라는 게 사실상 라이프치히 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구단들은 사실 그냥 적당히 늘 하는 더블 이 네. 느낌이죠. 네. 사실 다른 팀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예이씨 하는데 여기는 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라이프치 죽이기는 아니고 죽이기는 정상화? 아니지만. 규제. 네. 규제. 예. 그리고 이제 하노버 보겠습니다. 하노버도 자체 투표에서 50+1 취지를 준수해야 함을 언급했으며 하노버의 대표이사인 마르틴 킨트의 사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킨트는 2009년 50+1 개정을 추진했으나 36개 구단 중 32개가 반대했고 전국의 축구 팬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DFL의 사업에 투자자를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투표에서 하노버의 전무이사였던 킨트는 모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합니다. 막 나가시는. 반대표 던지면 어차피 구장에서 초콜릿도 날라올 걸요. 테니스 공이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 보겠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과거 예외적 지위 인정이 불가해졌다고 하고 2021년 이미 타협안이 존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충안의 내용은 모기업이 과도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사치세 부담, 협회 대표를 위한 기구내 자리 신설, 향후 다른 예외 인정하지 않음. 절충안도 유럽 사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고 결국 규정의 통일된 적용이 핵심 내용이고 현재까지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로 그쳤다고 합니다. 주 DFL에서 구단 간의 합의나 구조 개편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할 거니까 준비 잘해 이거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UEFA와 FIFA가 클럽들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비차별적 비례적인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독일
독일의 50+1과 같은 다른 규정에도 통일하게 위에 차별 없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 당국은 논의의 재개를 했고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에게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조항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참 어려워요. 이 50+1 규제라는 것 자체가, 규정 자체가 그냥 파고 들면 파고 들수록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예외 같은 경우에 좀 말장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GFL의 의견을 보자면 이제 50+1 규정의 본질적인 요건으로 모 협회의 전면적인 개방성 우선시, 이건 라이프치히고, 네. 그리고 이미 적용된 예외 지원 예외 조항의 기존 규정 간의 중복 적용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게 이제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의 케이스고, 또한 총회에서 의결과 관련해 클럽 대표자들이 리그 내에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유지한다고 언급한 게 하노버였습니다. 대표자들이 리그 내에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지? 법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명이 대표자가 포괄적인 대표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의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아까 혼자 마음대로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무시하고 그걸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50+1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네. 이건 사실 매년 나오는 발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프치 반쯤 저격. 규제하는 거지. 근데 얘네 좀 해야 돼요. 아니 할 거면 레버쿠젠처럼 그런 식으로 하던가. 이게 반만 그 걸쳐가지고 편법 쓰고 있는 건 좀 그렇죠. 이게 탄생부터 편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